안녕하세요. 세계사 기초 공부 7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중세말 정치 변화 내용으로 중앙집권 국가 출현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중앙집권화가 빨리 진행된 네 나라 중에 가장 먼저 영국에 대해 알아보았고, 지금부터는 두 번째 국가로 프랑스 중앙집권화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번 영상은 먼저 카페 왕조 이전 프랑스 역사를 간략하게 알아보고, 중세 유럽 최고 왕조라는 카페 왕조 개창에 대해 살펴본 후에 막강했던 잉글랜드 플랜테저넷 왕조의 헨리 2세와 사자왕 리처드 1세, 그리고 실지왕 존과 연이어 대적하면서 잉글랜드 왕실이 가지고 있던 프랑스 내 영토를 수복하는 등 프랑스 중앙 집권화에 엄청난 역할을 했던 필리프 2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민족적 뿌리를 지닌 오늘날 프랑스 지역에 일찍 자리 잡았던 민족은 켈트족입니다. 중유럽인 오스트리아 남부 할슈타트 지역이 본거지로 추정되기도 하는 켈트족의 기원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학설이 있지만, 어쨌든 인도 유럽어족의 한 일파인 켈트족이 유럽 전역으로 세력을 확대하면서 켈트족이 자리 잡은 오늘날 프랑스 지역을 로마인들은 갈리아, 프랑스어로 고리라 불렀고, 이 갈리아라는 이름 자체도 켈트인을 뜻하는 켈타이를 라틴어식으로 옮긴 것이라 합니다. 이후 기원전 58년부터 이루어진 카이사르의 갈리아 정복으로 켈트족 사회에도 로마 문화가 전파되었는데, 이후 고대 로마 제국이 쇠퇴해가면서 이번에는 이 갈리아 지역으로 게르만족이 이동해오게 됩니다. 훈족의 압박을 계기로 서양 중세 출발점이 된 4세기 후반에 게르만대 이동이 이루어질 때 갈리아 지역을 근거로 중세 주인공이 된 게르만 부족은 프랑크족이었습니다. 갈리아 지역의 켈트족을 통합하고 중세 프랑스 역사의 핵심이 되는 프랑크 왕국의 첫 번째 왕조는 메로베우스 왕조, 즉 메로빙거 왕조입니다. 먼저 메로베우스 왕조를 개창하고 삼위일체를 특징으로 하는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했던 인물이 클로비스이고, 이후 메로베우스 왕조의 왕권이 약화되면서 실권을 장악한 궁제 출신의 카롤루스 마르텔이 영토를 확장하고 투르프와티의 전투에서 우마이야 왕조를 격퇴함으로써 이슬람의 공격으로부터 크리스트교 세계를 지켜냈으며, 그의 아들인 피핀에 의해 새 왕조인 카롤루스 왕조, 즉 카롤링거 왕조가 열리게 되는데, 이 피핀 3세에 의해 로마 교황령의 기원이 마련되게 됩니다. 이 프랑크 왕국은 8세기 중엽에서 9세기 초반 그 유명한 카롤루스 대제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피핀의 장남으로 카롤루스 왕조의 두 번째 통치자가 된 카롤루스 대제는 서유럽과 중유럽 대부분을 통일하여 고대 서로마 제국 영토를 거의 회복하면서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열었고, 중세 서유럽 봉건 국가가 발전하는 토대도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카롤루스 대제는 고대의 학문과 문예 부흥을 선언하면서 카롤루스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문예 부흥도 이루게 되었고, 800년 12월 25일에는 교황 레오 3세로부터 소로마 황제의 대관을 받음으로써 고대 로마와 게르만 정신, 크리스트교가 합쳐진 중세 서유럽 문화 특성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크 왕국 최대 전성기를 이루었던 카롤루스 대제가 사망하면서 프랑크 왕국은 급속도로 쇠퇴하게 되는데, 카롤루스 대제의 아들인 경건왕 루트빌 1세 사후에 프랑크 부족 관습에 따라 영지가 분할 상속되면서 843년의 베르댕 조약과 870년의 메르센 조약으로 프랑크 왕국은 결국 세 나라로 분열되게 됩니다. 서프랑크 왕국을 계승한 프랑스에서는 10세기 말에 새로운 왕조가 출현하게 되는데, 이 왕조가 바로 이번 프랑스 중앙 집권화의 주인공이 되는 카페 왕조입니다. 프랑크 왕국의 두 왕조였던 메로베우스 왕조와 카롤루스 왕조를 계승한 프랑스 카페 왕조는 수많은 유럽 각국 왕조 중에 가장 중요한 왕조로 중세 역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적장자 상속 등 북의 계승이 대체로 순조롭게 이어졌고, 정략 결혼을 통해 영토도 확장했으며, 프랑스뿐 아니라 영국과 신성로마 제국, 그리고 동유럽까지 포함된 수많은 중세 유럽 국가들과 혈연적으로 얽히면서 카페 왕조 혈통의 많은 국왕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987년부터 시작된 카페 왕조는 이후 1328년에 샤를 4세가 사망하면서 카페 왕조 직계가 단절되지만, 뒤를 이었던 발루아 왕조와 부르봉 왕조까지도 모두 카페 왕조의 반계이고,
오늘날 유럽 왕가에도 그 일부 혈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노르만 왕조와 플랜테저넷 왕조를 살펴보는 과정에 중세 프랑스 역사의 핵심인 카페 왕조는 계속해서 등장했었고 14세기에는 카페 왕조가 분가인 발루아 왕조로 바뀌면서 100년 전쟁이 발발하는 내용까지도 이미 알아보았는데요. 그동안 간접적으로 알아본 카페 왕조 역사를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왕조를 개창한 사람은 위그 카페입니다. 위그 카페는 카롤루스 왕조와 세력을 겨루면서 3명의 국왕을 배출하기도 했던 명망 있는 로베르 가문의 후계자입니다. 카롤루스 왕조의 마지막 국왕인 루이 5세가 즉위한 지 1년 만에 후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낙마사고로 사망하자 성직자들과 귀족들은 파리백작이자 군사력까지 겸비한 위그 카페를 새로운 국왕으로 선출하면서 결국 987년에 중세 초기 주인공 프랑크 왕국이 끝나고 독자적 프랑스 왕국인 카페 왕조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제후들의 추대를 받으면서 위그 카페가 새 왕조를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위그 카페의 통치력은 일드 프랑스라 불리는 파리 주변 지역과 오를레앙 지역에만 그쳤고 노르망디나 아키텐 제후들에게 계속 시달림을 받을 정도여서 대제후 세력을 압도할 수 있는 국왕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봉건제 영상에서 주종제와 장원제를 특징으로 하는 중세 서유럽 봉건제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했는데 왕권이 미약하고 제후 세력이 막강했던 전형적 봉건제가 프랑스에서 출현한 것도 사실 카페 왕조 개창자인 위그 카페의 통치력이 약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왕조를 처음 개창할 당시의 위그 카페는 제후들에 의한 선출왕 정도에 불과했고 카페 왕조가 계속 세습될 수 있을 것인가도 불확실했는데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슬람 원정 필요성을 명분으로 아들 로베르를 자신과 공동 통치 형태를 취하게 하면서 왕위 세습의 명분을 마련했으며 이 공동왕 제도는 카페 왕조 내내 이어지게 됩니다. 치세 기간 동안 끊임없이 귀족들과 세력 다툼을 하며 왕권을 안정시켜가던 위그 카페가 996년에 사망하면서 공동왕인 아들 로베르 2세가 통치권을 물려받게 되지만 3대 국왕인 앙리 1세 시대부터 카페 왕조는 강력한 제후 세력과 경쟁하느라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잉글랜드 왕실, 즉 노르만 왕조와 그 뒤를 이었던 플랜테저넷 왕조와의 대립입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잉글랜드 왕실이 프랑스 봉신이 된 것은 잉글랜드의 노르만 왕조가 생겨나면서부터입니다. 노르망디 공작인 장엄공 로베르 1세가 예루살렘 순례 도중에 사망하자 프랑스 3대 국왕 앙리 1세는 로베르 1세의 어린 서자인 기욤 즉 윌리엄의 공작이 계승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기욤 2세가 명문 필랑드르 백작인 보드행 5세의 딸 마틸다와 결혼하는 등 세력이 점차 강력해지면서 앙리 1세는 그에 대한 견제를 시작했지만 기욤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후 앙리 1세의 뒤를 이어 필리프 1세가 카페 왕조 4대 국왕이 되었는데 1066년에 기욤 2세가 바다를 건너 앵글로색슨 왕조의 마지막 국왕인 헤럴드 2세를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격퇴하여 잉글랜드를 정복하고 노르만 왕조를 개창하면서 정복왕 윌리엄 1세라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정복왕 윌리엄 1세의 출신지인 이 노르망디 공국은 서프랑크 왕 샤를 3세가 바이킹 수장인 롤로에게 노르망디 지역을 봉토로 인정한 이후 롤로의 후손인 리샤르 2세 때 승격되어 노르망디 공국이 되었는데 정복왕 윌리엄 1세부터 노르망디 공작이 잉글랜드 국왕을 겸하게 되면서 외형적으로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 관계는 영국 국왕이 프랑스 국왕 아래 있는 봉신 형태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 프랑스 국왕 입장에서는 자신의 봉신이 프랑스 서부 지역의 넓은 영지를 소유한 막강한 잉글랜드 국왕이라는 사실도 불편한 데다가 상황에 따라서 영국 국왕은 자신도 프랑스 봉신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프랑스 제후들과 연합하기도 하면서 프랑스 국왕권을 끊임없이 흔들게 됩니다. 특히 카페 왕조 6대 국왕인 루이 7세 때에는 프랑스 내 잉글랜드 왕실 영토가 더 늘어나면서 프랑스 왕실을 힘들게 하는데 그것은 노르만 왕조를 이어 플랜테저넷 왕조를 새로 개창한 헨리 2세가 아키텐 엘리오노르와 결혼하면서 광대한 왕주제국을 형성한 것입니다. 프랑스 남서부 지역의 최대 영지 상속녀인 엘리오노르는
원래 프랑스 루이 7세와 결혼했다가 프랑스 왕실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친척 간 결혼이었다는 명분으로 결혼 무효 형식을 취하며 이혼하고 연이어 프랑스 앙주 백작이면서 노르망디 공작인 11살 연하의 앙리 플랜테전액과 재혼했는데 2년 후에 앙리가 잉글랜드 국왕 헨리 2세가 되어 플랜테전액 왕조를 개창하면서 영국 왕실은 잉글랜드와 프랑스 서부를 차지한 광대한 앙주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봉신인 프랑스 내 영국 왕령이 카페 왕조 지칼령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즉 카페 왕조는 지칼령지 규모나 군사력 면에서 미약했던 전형적 봉건 국가였는데 이 상황을 바꾼 사람이 루이 7세의 뒤를 이은 이번 영상 주인공 필리프 2세입니다. 오늘날 프랑스의 토대를 세웠다는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는 필리프 2세는 흔히 존엄왕 필립 오규스트라 불립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에서 유래한 오규스트라는 명칭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필리프 2세가 대단한 인물이라는 뜻일 텐데 동시대의 유명한 군주인 잉글랜드 사자왕 리처드 1세에 가려져 그 이름이 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 필리프 2세는 막강했던 플랜테전의 왕조의 헨리 2세와 사자왕 리처드 1세, 실지왕 존, 그리고 헨리 3세까지 4명의 잉글랜드 국왕과 연이어 대적하면서 카페 왕조 프랑스를 유럽에서 가장 지배적인 국가로 만든 위대한 국왕입니다. 즉, 잉글랜드 왕실이 가지고 있던 프랑스 내 영토 수복을 끊임없이 시도하여 1214년 부빈 전투에서 잉글랜드 실지왕 존과 신성루마 황제 등이 손잡은 반프랑스 동맹군들을 격파하면서 앙주 제국을 완전히 종식시켰으며 또한 부르주아 계급에게 특권을 인정하면서 자치도시를 조성하고 대학 교육을 이수한 인재들을 모아 국왕을 보좌하는 관료로 육성했으며 상비군에 해당하는 궁중직속의 기사 즉 슈발리에들도 육성하는 등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국가재정도 안정시킨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인데 지금부터 필리프 2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카페 왕조의 7번째 국왕인 필리프 2세는 루이 7세의 유일한 아들이었는데 2번의 결혼에서 아들을 얻지 못하면서 왕통이 단절될 위기에 처했던 루이 7세가 45살 나이에 세 번째 왕비 아델드 상파뉴에게서 필리프 2세가 태어나자 국왕뿐 아니라 파리 민중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환호하면서 왕조를 유지시켜줄 신이 내려주신 후계자 탄생을 축하했다고 합니다. 1179년의 카페 왕조 전통에 따라 아버지와 함께 공동왕이 되었다가 1180년에 루이 7세가 사망하면서 필리프 2세는 15살 나이로 순조롭게 단독 국왕으로 즉위했지만 아직 어린 나이에 필리프 2세에게 주어진 상황은 극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필리프 2세는 자신이 처한 정치적 상황을 노련하게 정비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먼저 당시 어린 국왕 즉위에 따른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하려는 막강한 상판 유가문이 있었는데 루이 7세의 왕비이자 필리프 2세의 무후인 아델이 바로 상판 유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필리프 2세는 뛰어난 정치 감각으로 외척 상판 유가문의 독주를 막기 위해 아버지 루이 7세가 후견인으로 지명해준 플랑드르 백작 필리프 1세를 견제 세력으로 활용하면서 왕권 안정을 시도했고 그 일환으로 필리프 1세 조카딸이자 에노 백작 보두행 5세의 딸인 에노의 이사벨과 결혼하면서 플랑드르 백국의 남쪽 즉 오늘날 벨기에와 접경 지역인 아르투아 백장령을 약속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필리프 2세가 아직 정치 기반이 약한 점을 노린 잉글랜드 헨리 2세도 프랑스의 내분을 노리면서 상파뉴 세력들과 손잡으려 했는데 필리프 2세는 헨리 2세와의 협상을 통해 결국 상파뉴 가문을 고립시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독자적 친정 능력을 갖춘 필리프 2세가 이번에는 그동안 자신을 보좌해온 플랑드르 백작 필리프 1세를 몰아내려 하면서 배신감을 느낀 필리프 1세가 상파뉴 가문 및 프랑스 북부 지역의 귀족들과 연합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1181년 반란 세력들이 파리로 쳐들어오면서 위기에 처한 필리프 2세는 헨리 2세와 그 아들들의 도움으로 반란 세력을 격퇴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필리프 1세의 아르투아 임시 보유를 인정하는 대신 아미행에 대한 통치권을 인정받으면서 왕실의 권위를 크게 키우게 됩니다. 참고로 왕비에 대한 태도로 인해 종종 튜더 왕조의 헨리 8세와 비교되기도 하는 필리프 2세의 첫 번째 왕비는 에노의 이사벨입니다. 1180년 결혼할 당시에
필리프는 15살, 이사벨은 10살이었습니다. 플랑드르백작 필리프 1세 조카 딸인 이사벨과의 결혼은 필리프 2세에게 외척 상판유가문 견제와 아르투아를 얻는 정략적 효과가 컸으므로 상판유가문 출신인 무 아델트 상판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사벨과의 결혼을 강행했는데, 이후 장인인 에노백작과 처외삼촌인 필리프 1세가 자신의 반대 세력에 서게 되자 필리프 2세는 왕비 이사벨에게 이혼을 통보하게 됩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기품 있는 아름다움을 지녔고 예술을 사랑하면서 겸손하고 경건한 태도로 널리 칭송받고 있던 왕비 이사벨이 국왕으로부터 이혼을 통보받은 채 맨발의 허름한 복장으로 교회에 나타나 신에게 참여하는 모습은 평소 그녀의 많은 선행과 기부를 받았던 파리 백성들의 동정을 받으면서 이혼 철회를 요구하는 백성들의 분노한 목소리가 궁궐에까지 들려오게 됩니다. 결국 여론에 밀린 필리프 2세는 명망 있는 귀족과의 재혼을 반드시 실현시켜주겠다고 이사벨을 달랬지만 이사벨은 눈물을 흘리며 거절했고, 결국 필리프 2세는 군중들 앞에서 이사벨을 껴안으며 이혼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아들 루이 8세가 태어났고, 이사벨은 남편의 진심 어린 사랑을 얻었다고 하지만 몇 년 뒤 쌍둥이를 임신했던 이사벨은 난산으로 위험에 빠졌고, 노르망디에 있던 필리프 2세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아내 곁으로 돌아왔지만 1190년 20살 나이에 이사벨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고 합니다. 이후 1193년에 필리프 2세는 덴마크 국왕 크누트 6세 동생으로 덴마크 최고의 미모로 유명했던 잉에보어 공주와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한 다음 날 바로 필리프 2세가 그녀와의 이혼을 원하면서 분노한 잉에보어는 수아송의 수녀원으로 피신하여 교황에게 부당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후 필리프 2세는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잉에보어를 유폐시킨 상태에서 그녀와의 이혼을 계속 시도했고, 교황 첼레스티노 3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 헨리 2세의 딸 조안 등 명문 가문의 딸들과 결혼을 시도하지만 결혼 직후 아내를 버린 행동이 문제가 되면서 퇴짜를 맞게 됩니다. 이후 교황의 파문에도 불구하고 필리프 2세가 1196년에 메라니아 공작의 딸인 아네스와 결혼했지만 아네스가 1201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긴 시간 유폐되고 있는 잉에보어 문제는 더욱 논란이 커지게 되었고, 결국 덴마크 왕실과의 유대가 필요했던 필리프 2세는 1213년 협상을 통해 그녀의 프랑스 왕비 지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후 임종을 맞은 필리프 2세는 아들 루이 8세에게 잉에보어를 잘 보살펴줄 것을 부탁했다고 하며, 남편보다 14년 이상을 더 살았다는 잉에보어는 훌륭한 평판을 받으면서 나머지 생을 수도원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왕권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필리프 2세는 프랑스의 가장 큰 숙제인 잉글랜드 플랜테저넷 왕실과의 항쟁을 이어가게 됩니다. 필리프 2세의 첫 번째 상대인 당시 잉글랜드 국왕은 광대한 앙주제국을 형성하고 플랜테저넷 왕조의 기틀을 다졌다는 막강하고 노련한 헨리 2세였습니다. 헨리 2세 때 확장된 앙주제국의 영역은 외할아버지인 노르만 왕조 3대 왕 헨리 1세에서 어머니 마틸다로 이어진 잉글랜드와 프랑스 서부에 있는 노르망디, 그리고 아버지 조프루와 플랜테저넷으로부터 물려받은 앙주 가문 영지, 또 왕비 엘레오노르의 영지인 아키텐, 그리고 사남 제프리가 브레타뉴 여공작 콩스탕스와 결혼하면서 획득한 브레타뉴에까지 확장되면서 그 위력은 프랑스 왕실을 능가하고 있었으므로 봉신에 해당하는 앙주제국의 영토 확장은 필리프 2세에게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필리프 2세에게는 좋은 기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것은 잉글랜드 왕실에서 가정불화로 생겨난 내분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지만 자신의 가정에 소홀했던 만년의 헨리 2세는 계속된 외도로 왕비 아키튼 엘레오노르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자식들과의 불화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헨리 2세는 5명의 아들 중 장남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차남인 청년왕 헨리를 자신과 공동통치 국왕으로 지정했지만 실권을 주지 않아 청년왕 헨리와 갈등이 발생했고, 결국 막내 존을 제외한 나머지 세 아들 모두가 어머니 엘레오노르의 부추김을 받아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반란 진압에는 성공했지만 헨리 2세와 아들 사이의 불화는 여전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지만 신중하면서도 재빠르고 정확한 판단력으로 유명했던 필리프 2세는
이 플랜테저넷 왕조 내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수많은 권모술수를 동원하여 헨리 2세와 아들들 간의 갈등을 더 교묘하게 부추겼고, 헨리 2세의 차남 청년왕 헨리, 셋째 리처드, 넷째 제프리 간의 경쟁심을 이용해서 그들과 영이어 정치 동맹 관계를 이어갔는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들의 관계를 동성연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필리프 2세가 가장 먼저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은 청년왕 헨리인데, 10살이나 어린 필리프 2세의 부축이므로 청년왕 헨리는 아버지 헨리 2세에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후 1183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삼남 리처드가 왕위 계승자가 되었지만, 상위주군인 필리프 2세는 이번에는 리처드와 제프리 사이를 저울질하는 정치적 술수를 쓰게 됩니다. 모후 엘레오노르의 총애를 받으면서 아퀴텐을 물려받았던 리처드는 아버지에 대한 반란에 동참하는 등 헨리 2세와의 불화를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헨리 2세가 리처드와 이미 약혼해 있던 필리프 2세의 이복 누나 아들과의 결혼을 미루고 노르망디 상속권을 사남 제프리에게 넘기려 하는 상황이 생겨나자, 이를 이용한 필리프 2세는 제프리를 헨리 2세의 후계자로 대접하는 등 형제간의 내분을 조장하게 됩니다. 이후 1186년에 동생 제프리가 급사하면서 리처드는 상속 문제에 한숨 돌렸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막내 존을 편애하던 헨리 2세가 잉글랜드 왕위는 어쩔 수 없이 리처드에게 주는 대신 리처드의 약혼자인 아델과 존을 결혼시키려 하고, 또 리처드의 영지 아퀴텐을 존에게 넘길 것을 요구하면서 리처드와 헨리 2세 사이는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플랜테저넷 왕조의 분열을 계속 획책하면서 제프리 사망 후 또 다른 동맹이 필요했던 필리프 2세는 비로소 리처드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여러 차례 자신의 반대 세력과 손잡았던 필리프 2세에게 1188년 리처드는 아퀴텐 영주로서 충성 서약까지 하면서 동맹을 맺게 되었고, 이 동맹을 바탕으로 리처드는 아버지 헨리 2세를 굴복시키게 됩니다. 결국 아들에게 패배한 헨리 2세가 필리프 2세에게 봉신서약을 하는 굴욕도 당하고, 리처드가 우세해지자 총애하던 막내 존이 자신을 배신한 배반자 명단의 첫 번째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한 헨리 2세가 절망 속에서 병사하면서 1189년 9월 3일 드디어 리처드가 잉글랜드 국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막강했던 헨리 2세 뒤를 이어 필리프 2세의 상대가 된 이 사람이 바로 플랜테저넷 왕조에서 가장 유명한 사자왕 리처드 1세입니다. 원래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친숙한 사이였지만, 상위주군인 필리프 2세는 헨리 2세의 후계 다툼 과정에 여러 차례 술수를 부렸고, 리처드 1세가 잉글랜드 국왕이 되면서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대립하게 됩니다. 이 사자왕 리처드 1세가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3차 십자군 전쟁인데, 필리프 2세도 리처드 1세와 함께 3차 십자군에 참전하게 됩니다. 살라딘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아유브 왕조의 술탄 살라흐 아튼 유수프가 1187년 하틴 전투에서 승리하여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기독교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고, 제3차 십자군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3차 십자군은 필리프 2세와 사자왕 리처드 1세, 그리고 붉은 수염왕이라 불리던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히 1세 등이 참전하면서 왕들의 십자군이라 불리웠지만, 당연히 군주 간의 주도권 다툼도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리처드 1세는 잉글랜드 후계 다툼 과정에서 필리프 2세에게 당한 여러 차례 배신과 굴욕을 잊지 않았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프랑스와 잉글랜드 국왕이라는 정치적 경쟁 관계였던 두 사람은 끊임없이 대결하게 됩니다. 프리드리히 1세가 익사한 후 십자군의 지도자가 된 두 사람은 3차 십자군 전쟁 내내 공격 시기와 협공 문제, 전리품 배분, 병사들 봉급 문제, 예루살렘 왕위 계승 문제 등 사사건건 불화와 외형적 화해를 반복했고, 예루살렘 왕국의 수도인 아크레 궁방전 과정에서도 계속 경쟁하게 됩니다. 원래 종교적 열정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필리프 2세는 결국 아크레를 점령한 후 원정 중에 얻은 병을 이유로 교황의 허락을 받고 프랑스로 귀국하게 되는데, 그의 조기 귀국 이유를 십자군 원정 중에 후계자 없이 사망한 플랑드르 백작 필리프 1세의 영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라고도 하고, 원정 중에 걸린 말라리아로 추정되는 필리프 2세의 병이 실제로 심각해진 것 때문이라고도 하며, 리처드 1세와의 불화가 원인이었다고 하는 등
각국의 연대기는 그 이유를 각각 다르게 기술하고 있는데 어쨌든 필리프 2세는 리처드에게 프랑스 내 앙주 제국 영토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귀국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랑스로 귀환한 필리프 2세는 플랑드르 백작이 남긴 아르투아를 차지하면서 동시에 뛰어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며 리처드 반대 세력들을 규합하게 됩니다. 그 결과 리처드 영지인 아키텐의 봉신들 중에도 반역 세력들이 생겨났고 중립적인 세력들도 필리프 2세 편에 서게 되었을 뿐 아니라 형 리처드 1세의 부재를 계기로 잉글랜드 왕위를 노리고 있는 헨리 2세의 막내 존까지 포섭하게 됩니다. 먼저 귀국해버린 필리프 2세가 잉글랜드령을 침탈하면서 동생 존을 포섭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리처드 1세는 급히 귀국을 결심했고 사자왕이라는 명성에 걸맞는 괴물 같은 활약을 보여준 1192년의 야파 전투를 끝으로 살라딘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아크레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귀국 과정에 리처드 1세가 오스트리아 공작 레오폴드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이후 신성 로마 황제 하일리히 6세에게 억류되자 또다시 필리프 2세는 리처드의 귀국을 방해하면서 투옥 기간을 늘리고자 책략을 부렸고 존에게는 왕위 찬탈을 부추기면서 자신의 이복 누이 아들과의 결혼도 제안하게 됩니다. 아들은 원래 리처드의 약혼자로 결정된 후 영국 왕실에 와 있다가 헨리 2세와 공공연하게 불륜에 빠지면서 엘레오노르와 리처드에 의해 결혼을 거부당하고 유폐되어 있었는데 필리프 2세는 존이 아들과 결혼하면 프랑스 내 앙주 제국령 권한을 넘기겠다고도 약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필리프 2세의 지원에도 존의 왕위 찬탈은 어머니 엘레오노르와 잉글랜드 최고기사라 평가받는 윌리엄 마셜 등에 의해 좌절되었고 이후 필리프 2세와 존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몸값을 준비하여 협상을 진행한 엘레오노르의 도움 등으로 결국 리처드 1세는 1194년 잉글랜드로 귀국하여 왕위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후 자신이 없는 동안 필리프 2세에게 뺏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 리처드 1세가 윌리엄 마셜과 함께 대규모 함대를 끌고 프랑스로 진군하자 필리프 2세 편에 서서 계속 형을 배신했던 존은 결국 형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었고 존을 용서한 리처드는 군사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빼앗겼던 노르망디 등을 탈환하게 됩니다. 반면에 리처드 1세의 군사적 역량을 너무도 잘 알고 있던 필리프 2세는 아키텐 공작 등 지방 영주들을 선동하여 리처드 1세에 대적하는 방법 등 리처드 1세와의 전면전을 둘 수 있는 한 피하려 했지만 계속된 양국 간 전쟁에서 전반적으로 리처드에 밀리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1199년 4월 아키텐 북쪽 지역인 리모주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출장했던 리처드 1세가 국왕답지 않게 전장을 직접 돌아보다가 소년병이 쏜 석궁에 맞은 상처가 악화되면서 42살의 한창 나이로 사자왕에 걸맞지 않는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필리프 2세는 플랜테제넷 왕조의 기반을 닦았다는 막강한 헨리 2세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뒤이어 전쟁 군주로서뿐 아니라 최근 연구에서 정치 외교적 역량도 재평가받고 있는 사자왕 리처드 1세까지 격퇴하면서 세 번째 상대인 실지왕 존과의 대결로 들어가게 됩니다. (1215년 6월 15일) 영국 템스 강변의 러니미드에서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가 승인되게 됩니다. 이 문서를 승인한 영국 국왕이 실지왕 존인데 마그나 카르타 승인과 함께 존왕에 대해 알아둘 역사 속 핵심 내용이 바로 거대했던 앙주 제국의 해체입니다. 플랜테저넷 왕조 영상에서 여러 차례 알아보았던 다음 지도가 바로 필리프 2세 시대의 영토 확장을 보여주는 지도인데 왼쪽의 1180년은 이번 영상 주인공 필리프 2세가 처음 즉위했던 해로 당시 플랜테저넷 왕조 국왕은 헨리 2세였고 오른쪽 1223년은 필리프 2세가 사망한 해로 당시 영국 국왕은 존왕의 아들 헨리 3세였습니다. 즉 34년 재위기간 동안 청색의 카페 왕조 직할령을 4배가량 늘리고 적색의 앙주 제국을 해체시키면서 존왕에게 실지왕이라는 치욕스런 이름을 받게 한 사람이 이번 영상의 필리프 2세입니다. 존왕이 즉위하자 필리프 2세는 헨리 2세나 리처드 1세를 상대할 때 정치적 권모술수나 동맹 세력들을 활용하는 등 간접적이면서 신중한 공세를 취했던 것과 달리 존왕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동안 자신보다 나이 많고 정치 경력도 많은 상대에게도 전혀 눌리지 않고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었던 필리프 2세가 자신보다 나이도 한 살 어린 존의 역량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국왕즉위 초반이라 아직 정치적 기반을 잡지 못한 존에 대해서는 상대적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처드 1세에 대항하기 위해 존을 부추겼던 필리프 2세는 존이 잉글랜드 국왕이 되자 이번에는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제프리의 아들 아서를 정당한 후계자라 주장하며 존왕을 애태우게 됩니다. 결국 1200년에 르굴레 조약을 체결하여 존왕의 왕위 계승을 인정해주는 대가로 프랑스 일부 영지를 넘겨받게 되었고, 아울러 왕세자 루이와 존왕의 조카인 카스티아 블랑수와의 결혼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 필리프 2세는 존왕에 대한 더 큰 공세의 명분을 얻게 되는데, 존왕이 글로스터 백작딸 이사벨과 이혼하고 프랑스 서부의 요충지 앙굴렘 지역을 얻기 위해 리즈냥의 위그 9세와 이미 약혼한 이사벨 앙굴렘과 재혼하게 되면서 약혼자와 영지를 뺏긴 리즈냥 가문이 상위주군인 필리프 2세에게 재판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존왕이 재판에 응하지 않자 결국 존을 처벌한다는 명분으로 필리프 2세는 프랑스 내 잉글랜드령에 대한 몰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반발한 존왕 군대가 노르망디에 상륙했지만 존왕의 폭정에 분노한 브레타뉴와 앙주봉 신들까지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결국 필리프 2세는 존을 격파하고 노르망디 등 프랑스 내 많은 지역에서 국왕직 한령을 확대하게 됩니다. 계속된 정치적 실정과 무능으로 국내의 엄청난 비판에 직면한 존왕은 빼앗긴 영지를 탈환하여 국왕으로서 권위를 회복하고자 조카인 신성루마 황제 오토 4세를 비롯한 유럽 각지의 여러 세력들과 동맹을 맺고 프랑스 공격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필리프 2세는 이에 대적하기 위해 교황인 로켄티우스 3세, 그리고 오토 4세와 신성루마 황제 위를 다투는 프리드리 2세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프랑스군과 반프랑스 동맹군이 최종적으로 맞붙는 유명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1214년 7월 27일에 벌어진 부빈 전투입니다. 프랑스 북부 릴 시부근에 있는 부빈 평야에서 필리프 2세의 프랑스군과 신성루마 제국 오토 4세가 주도하는 반프랑스 동맹군이 대결하게 되는데, 이 부빈 전투에서 필리프 2세는 전투 중에 낙마하여 보병들과 함께 뒤섞여 싸울 정도로 위험에 처하기도 했지만 결국 수적으로 거의 2배로 추정되는 동맹군을 격파하고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부빈 전투에서 동맹군이 패배하자 프랑스 남부에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던 존왕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귀국할 수밖에 없었고, 부빈 전투를 끝으로 영토 탈환 전쟁에서 완전히 실패한 존왕이 봉건 제후와 성직자들에게 굴복하면서 결국 1215년 국왕권을 제한하는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를 서명하게 됩니다. 반면에 부빈 전투에서 승리한 필리프 2세는 프랑스에 있던 영토 중에 아퀴텐 지방의 일부인 귀엔의 공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영토를 회복하면서 프랑스 왕실의 큰 골칫거리로 국왕권을 위협했던 플랜테저넷 왕조의 앙주 제국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프랑스 내 영국령의 대부분을 국왕직 한령이나 국왕의 우호적인 제후령으로 만드는 등 프랑스 중앙 집권화와 프랑스 국력 증진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필리프 2세는 카페 왕조 창시자인 위그 카페의 본거지로 카페 왕조 때부터 비로소 프랑스 수도가 된 파리에 대한 정비와 확장을 계속하게 됩니다. 잉글랜드령인 노르망디 쪽 공격으로부터 파리시 방어를 위해 필리프 2세 때 처음으로 요새 성벽이 구축되었는데, 이 성벽에서부터 오늘날 루브르 궁전이 건설되기 시작했다고 하며 파리 주요 도로를 진흙탕길에서 돌로 바꾸는 포장 작업도 벌였고 유명한 파리 중앙시장도 지었으며, 아버지 루이 7세 때부터 건설되고 있던 프랑스 고딕 건축의 정수, 노트르담 대성당 등 수많은 건축물을 지어 프랑스 왕실의 권위를 높이게 됩니다. 또한 중세 최고의 대학으로 평가받는 파리 대학도 필리프 2세의 지원과 보호를 받으며 철학과 신학 분야의 명성을 드높이게 되는 등 중세 프랑스를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고 번영된 국가로 만들면서 역사 속에서 존 엄왕 필립 오귀스트라 불리게 된 필리프 2세는 1223년 아들 루이 8세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프랑스 중앙 집권화에 대한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